도미닉 솔란케가 손흥민의 새로운 호위무사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토트넘 팬들은 욕심쟁이 토트넘 선수들을 많이 봐온 탓에 솔란케가 페널티킥을 차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손흥민을 위한 새로운 호위무사의 행동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13위를 유지했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전반 42분 마커스 태버니어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7분 상대 역습 상황에서 또다시 실점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돼 위기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후반 20분 이바니 우송에게 추가로 실점하며 0대2로 끌려갔습니다. 참패가 예상되는 재앙의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은 반격에 나섰는데요. 연속 중거리 슛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후반 22분 파페 사르의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끝판왕 손흥민이 나섰습니다. 그는 후반 37분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득점하며 토트넘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며 팬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손흥민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기 전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과 솔란케가 상대와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특히 솔란케는 공을 들고 상대 선수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솔란케는 2019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본머스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전 소속팀을 상대로 분위기 싸움을 한 것입니다. 솔란케는 마지막 순간 손흥민에게 공을 건넸고 손흥민은 팬들의 뜨거운 박수 속 키커로 나서 득점했습니다. 이에 솔란케의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영국 TVR 풋볼은 솔란케와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솔란케는 손흥민에 대해 호평을 남겼습니다. 팀에서 가장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가 누구냐고 묻자 솔란케는 아마 손흥민이다. 그렇게 잘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양발 모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선수는 드물다. 양발을 사용하고 양발 모두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건 놀랍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훌륭한 리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들은 훈련장에서 똑같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었습니다. 솔란케는 입단 직후에도 손흥민을 칭찬한 바 있는데요. 그는 분명히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다. 그가 수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온 것을 봤고 팀 전체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 토트넘과 같은 클럽에서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경기 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과 선방쇼를 펼친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에게 팀 내 최고인 평점 8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골키퍼의 불필요한 파울을 유도했다. 골키퍼를 속이는 센스 있는 페널티킥을 차 넣어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1을 줬습니다. 풋몹은 평점 7.7을 매겼습니다. 두 매체 모두 손흥민에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소파스코어도 비카리오와 사르 다음으로 높은 평점 7.4를 줬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장기적으로 붙잡을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여름 큰 이적료를 발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 꽤 많은 유럽 클럽들이 손흥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손흥민이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클럽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남기길 원하지만 손흥민은 계약 연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2026년 여름까지 유효하나 토트넘이 손흥민을 올해 여름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 내부에서도 손흥민의 이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대체자로 크리스털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과 계약할 수 있다.
그는 민헨의 공격 강화 전략에 적합한 선수이며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실력을 입증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전 동료인 해리 케인의 존재가 그의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 토트넘을 떠나 민헨으로 이적한 케인은 손흥민과의 관계는 특별하다. 우리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함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손흥민과의 재회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2015년도 시즌부터 2022년도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하며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민헨으로 이적할 경우 두 선수는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손흥민의 이적설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우승 가능성입니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 이후 단 한 개의 주요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2시즌 동안 무려 11번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독일 최강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매년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시즌도 무관으로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우승을 위해 뮌헨 이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의 마크 오그덴 기자 또한 손흥민은 우승을 원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한다. 케인이 뮌헨에서 우승을 노리는 것처럼 손흥민도 최정상급 클럽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역시 손흥민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뮌헨은 레로이 자네,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 등 측면 공격수들의 부상 및 부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전력감으로 검증된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뮌헨에게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은 뮌헨은 손흥민을 영입해 공격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손흥민의 연봉이 180억 원 수준으로 기존 주전 선수들보다 가성비가 뛰어나 뮌헨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 58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뮌헨은 충분한 재정을 보유한 클럽이기에 손흥민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10년 동행이 끝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충성심을 발휘할지는 손흥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우승을 향한 갈망이 크다는 점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손흥민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이에른 뮌헨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클럽이 될지는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